안녕하십니까. 이도영 박사의 건강이야기 이도영입니다. 허리 디스크에서 관련된 오해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질환은 수술 외에는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딴 데 비교해서 수술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 건수가 어느 정도 많냐고 한번 통계를 비교해 보면은 그 인구 비례로 볼 때 미국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척추 고정 수술은 2배 정도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가 크게 잘못됐죠?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무엇이 가장 올바른 허리 디스크 치료법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통과 허리 디스크 네 번째 이야기는 허리 디스크의 치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허리 디스크 환자가 저한테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심히 운동했다. 열심히 했다.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튀어나온 디스크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허리 디스크 결정하는 요소는 제가 전 시간에 3가지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튀어나오거나 터져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해서 오는 기계적 자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터져나온 디스크에서 화학물질이 나와가지고 신경 조직에 염증을 발생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화학적 자극이에요. 염증을 발생시키는 화학적 자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척추관의 넓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3가지 요소가 디스크의 증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 자연치유를 설명드렸는데 자연치유란 말은 허리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신경 조직의 염증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염증이 없어지니까는 증상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신경 조직의 염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디스크가 튀어나온 기계적 자극하고 척추관의 넓이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또 거꾸로 얘기하면은 허리 디스크 증상이 좋아졌어도 MRI 찍으면 어때요? 튀어나온 거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근데 간혹 예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튀어나오는 디스크가 꽃감 말라비트듯이 이렇게 서서히 녹아 없어지면서 쪼그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사진 볼까요? 이 환자분은 전 시간에 설명드려서 봤지만 이미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이 여러 마디 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번 와 있어요. 근데 허리 통증이 심해가지고 왔을 때 당시에 MRI 사진입니다. 디스크 삐져나간 거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증상이나 이런 거로 봐선 수술보다는 경과 보고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하자. 그래가지고 5개월이 지났을 때 증상이 굉장히 호전됐을 때 MRI 사진이에요. 달라졌죠? 그러니까는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디스크가 말라 비틀어지면서 쪼그러드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을 얘기가 있거든요. 요새 신문이나 텔레비전 간 거 보면 허리 보조기 착용하면 튀어나온 디스크 들어간다. 무수 치료하면은 디스크가 원래대로 환원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보면은 어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디스크 자연 현상으로 발생하는 거지 치료 여부하고는 솔직히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한 75%가 자연 치유된다. 간혹가다 이렇게 튀어나온 디스크가 쪼그라들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수도 있다.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다 봤더니 여러분 그럼 디스크는 치료 않고 그냥 놔둬도 그냥 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 잘못된 오해입니다. 증상 좋게 해주면서 경과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허리 디스크 치료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 좀 알아봐야 되거든요. 크게 나눠보면 허리 디스크 치료는 수술 치료하고 수술 이외의 치료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수술 이외의 치료를 보존적 치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이외의 보존적 치료는 우선 순서대로 나눠보면 우선 침상 안정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허리 디스크가 급성으로 악화됐다. 그러면 이유가 필요 없거든요. 꼼짝 않고 누워서 침대에서 쉬어야 됩니다. 아플 때는 움직이려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4주 이상 오래 누워 있을수록 허리 디스크 치료에 좋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자꾸 의견이 바뀌는 게 그렇게 오래 누워있다 봤더니 허리 근육이 자꾸 약해지거든요. 안 쓰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안 움직이고 여러분 같이 좀 웬만큼 나이 드신 분은 골다공증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3, 4일, 길어야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쉬고 나서 움직이라 그럽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그러니까 허리 근육 운동, 그 다음에 그 스트레칭, 이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침대에서 꼼짝 않고 누워있으면 말이죠. 하루에 근육의 힘이 5% 약화됩니다. 5%가. 꼼짝 않고 누워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누워있으면 근육의 사이즈예요. 근육 용적의 30%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꼼짝 않고 누워있는다 그러면 얼만큼 근육이 빨리 약화되는 것을 한 예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오래 침대에서 꼼짝 않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웬만큼 허리가 조금 불편하지만은 견딜만하다.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술 위에 보존적 치료죠.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가 있어요. 솔직히 정형외과에서 쓰는 약은 뭐 관절염이든 디스크든 거의가 소염 진통제입니다. 소염 진통제라면 이름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서 디스크를 증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소염 진통제라는 것은 염증을 없애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중에 하나인 신경 조직에 생긴 염증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통제라는 얘기는 이름 그대로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허리 디스크에서 생긴 신경 조직의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약이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쓸 수 있는 약이 뭐겠어요? 허리 디스크 생기면 통증 때문에 근육이 경직됩니다. 빳빳하게 굳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을 풀어주면서 그 위해서 근육 이완제를 씁니다. 근육 이완제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리 디스크에서 사용하는 약은 몇 가지가 섞어 있거든요. 그러면 틀림없어요. 거의 틀림없이 지금 설명드린 소형 진통제, 근육 이완제, 여기에 더하기 뭐예요? 위장 보호제. 그렇게 세 가지 섞여 있다고 보면 뭐 100% 틀림없습니다. 100%.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보존 치료에는 세 번째가 물리치료가 있거든요. 물리치료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얼음찜질, 더운물찜질, 그 다음에 이렇게 뭐 기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초음파 치료. 여러분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띠릭띠릭하고 근육 이렇게 찔룩찔룩하는 전기 자극 치료. 크게 또 몇 가지도 더 있지만 되게 그 외에 레이저 치료 뭐 있지만은 그거는 예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치료 모두 다 근육 경련 풀어주고 통증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병 자체를 낫게 하는 원칙보다는 그렇게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물리치료실에서 견인요법을 많이 쓰거든요. 허리 잡아당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허리 잡아당기면은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통증은 줄여져요. 통증 줄여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견인요법이라는 건 허리를 잡아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보면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잡아당길 때는 들어가야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이 사람은 일생 동안 꼼짝 않고 누워있을 수는 없죠. 어차피 일어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디스크에 이미 퇴행성 변성이 돼서 쿠션 기능을 상실하니까 몸무게가 걸리면은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런 그 보존적 치료해가지고 디스크가 완전히 완치시킨다. 그 얘기는 조금 사실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조기 착용이거든요. 허리 디스크에서 이 허리 보조기만큼 그 텔레비나 신문에 많이 나오는 광고, 의료기 없을 거예요. 이상하게 광고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보조기 착용하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딱 붙들어 매니까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고정시켜주니까 그 얘기를 또 까꿀 얘기하면 침상에 꼼짝 않고 누워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가 오기 때문에 허리 통증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렇지만 이 보조기 착용하면 광고 보면
튀어나온 디스크 들어간다 뭐 어쩌겠는데 그건 사실 아니고 뭐 얘기거리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이 허리 디스크는 급성 허리 디스크에서는 통증 완화에 상당히 도움 줍니다. 근데 너무 오래 착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 근육 그만큼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보조기 뛰면은 허리가 아파서 뭐 생활 못할 정도로 허리 근육 약해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조기는 급성인 경우에는 착용하는 건 좋지만은 너무 오래 착용하는 거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치료 방법으로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주사요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하고 스테로이드라는 주사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로 통증 유발 주의 주사라고 2가지가 크게 있거든요. 다른 치료법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크게 쪼개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스테로이드 주사법이라는 거는 그 수술장에 가서 시야메라는 큰 기계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기거든요. 그 기계를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에 의해서 압박된 신경 조직을 확인하고 그 옆에다 주사바늘을 찔러 놓고 스테로이드를 주사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염증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사를 넣으면 신경 조직의 염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증 유발주의 주사라는 거는 요통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눌러봐가지고 통증이 심한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약재를 집어넣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에 가가지고 허리 아플 때 허리에 주사 많이 놓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외래에서 주사 나는다. 그거는 통증 유발 주의 주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나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시고 수술장까지 가거나 치료실에 가가지고 따로 소독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야메라는 기계 보고 주사 놓거든요. 그거는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실제로 효과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훨씬 더 좋은데 방법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통증 유발 주의 주사를 일반적으로 외래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참. 지금까지 이렇게 그 허리 디스크에서 그 보존적 치료죠. 보존적 치료에서 대강 알아봤거든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나 뭐 중에서 좀 궁금하다,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 있으면 질문 부탁드려 볼까요? 아플 때 무조건 누워서 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누워서 쉴 때 주의할 자세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누워서 쉬는 거는 좋지 않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통증이 심해서 급성요통인 경우에는 누워서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누워서 쉴 때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느끼셨겠지만은 똑바로 허리에 똑바로 그냥 누워 있으면은 그때 허리 더 아픕니다. 더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일반적인 자세가, 가장 편한 자세가 뭐냐면은 그 쿠션이 너무 좋은 침대는 실제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허리 디스크가 심하거나 요통이 심한 환자는 하드보드라 그래서 침대 밑에 베니아판을 대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딱딱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딱딱하면 또 허리가 베개서 아프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피해야지만 딱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 무릎 뒤에 말이죠. 무릎 뒤에 베개, 그 우리나라 재래식 베개 있거든요. 그 재래식 베개를 끼면은 무릎이 약간 들리면서 히프가 약간 들리거든요. 그 자세가 허리에 가장 편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급성 요통이나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 쉴 때는 그 자세 쉬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또 꼼짝하고 있으면 어때요? 못 견디거든요. 움직여야지. 그리고 옆으로 자세를 틀 때는 이 사이에다가 간단한 베개라든가 그걸 끼워서 사이에 끼워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아주 편한 자세거든요. 그러니까는 급성 요통이나 허리 디스크 환자분이 그렇게 꼼짝 않고 누워있을 때는 그런 자세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꼼짝 않고 누워있다 그러면은 근육 힘이 너무 약해진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지 조금씩 움직여야 됩니다. 다리 구부리기 운동, 윗몸 조금 움직이기 운동, 팔 움직이는 운동, 이런 스트레칭하고 간단한 운동은 급성 요통기들에도 할수록 좋습니다. 할수록. 지금 허리 아픈 지가 한 2년이 지났습니다.
날마다 저게 물리치료를 하러 다니는데 좀 한 달이나 2달 안 가면 또 아파서 다리 저리 갖고 요즘은 날마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날마다 망설이고 있는데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은 그 어머니한테 지금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MRI 찍으셨을 거고 네. 엑스레이 찍으셨을 거고 네.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거거든요. 네. 그 병명이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변명은 척추전망 전이증이라고 해요. 예. 근데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척추 전방 전이증은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허리 디스크 질환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허리 디스크하고 유사한 질환이거든요. 그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척추체는 어머니 배에 태어날 때 보통 사람들은 척추뼈 한 마디 한 마디는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덩어리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분은 제가 설명드릴 때 그 발육성 척추관 협착증 그래가지고 척추관 협착이 생겨서 어머니 배에 태어날 때부터 척추관의 사이즈가 유난히 작은 분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분은 좀 농담 하면 어머니 배에 태어날 때 불량품이거든요. 근데 그런 불량품이 척추관의 넓이가 좁아지는 분뿐 아니라 척추뼈가 한 덩어리 있어야 될 분이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뼈로 연결이 안 되고 섬유질이 붙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발육성 분리척추 분리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분들도 어머니 배에 태어날 때부터 일어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되게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요. 전 왔을 때는 조직의 유연성이 워낙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30 지나고 40 지나고 50 지나고 해서 몸의 조직에 조금씩 노화 현상이나 퇴행성 변성이 일어나면은 가장 약한 부위에서부터 먼저 발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붙어 있어야 할 부위가 붙어 있지 않으니까 그 부위가 조금씩 밀려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척추뼈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니까 밀려나가니까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가거든요. 앞으로 밀려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다른 부위의 디스크보다 퇴행성 변성이 유난히 빨리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척추관은 척추뼈 마에 이렇게 다 끼어 있는데 한 마디가 이렇게 앞으로 밀려나간다. 그러면 그 속에 끼어 있는 척추신경은 얘기할 것도 없죠. 분명히 그 사이에 끼어서 눌림을 당합니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척추 분리증 환자는 척추가 앞으로 밀려나간과 동시에 주위 쪽의 디스크의 퇴행성 변성, 그다음에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갔고, 그다음에 그 주위 조직의 퇴행성 변성이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척추 분리증 환자에 이 진행되면은 앞으로 밀려나갔으니까 앞으로 밀려나갔기 때문에 전만 전이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앞으로 밀려나갔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밀려나간 사람 중에서 실제로 증상이 심해가지고 수술을 받는 사람은 통계학적으로 척추 전만 전이증 환자의 10%에서 15%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엑스레이상으로는 제법 밀려나가 있어도 약간 좀 다리가 그렇고 좀 허리가 불편하지만 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분에 제가 드리는 대답은 지금 그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내가 느끼는 증상이 어느 정도 심하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도저히 어렵다. 다리가 저리고 그래가지고 밤에 자다가 깬다. 한 100m 정도 걸으면은 다리가 저려서 자꾸 쉬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셔야 됩니다. 자,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요통과 허리 디스크에 관해서 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는 허리 디스크의 수술 치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